우각 작가를 좋아하고 그의 작품들을 많이 본 독자라면 사신표월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먼치킨 캐릭터로 앞을 가로막는 악당이나 건방진 정파 기득권 인물들을 한 주먹에 박살내던 우각 유니버스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별화를 하기 어렵고 작품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무협들이 범람하는 오늘날 무협시장에서 먼치킨 무협으로 독보적인 지위를 형성한 우각 작가가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우각 작가의 대표 작품들, 예를 들어 십전제나 화산곤마 등을 보면 우각 유니버스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대리만족을 10분 자아내는 악당의 싹쓸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먼치킨 주인공 때문에 작품별로 차별성이 없죠. 오죽하면 몰살의 우각이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우각 유니버스가 신선한 타격감을 준 게 사실입니다. 사실 무협을 읽는 이유가 답답한 현실에서 잠깐 눈길을 돌리려는 것이기에 대리만족은 중요한 히팅 포인트거든요. 하지만 전업작가라면 작품들을 모두 똑같은 구성으로 유지하면 안 되겠죠. 전왕전기와 십전제 이후 한동안 우각의 작품을 안 보다가 오랜만에 화산검마를 봤는데 우각의 단점을 가장 뚜렷하게 부각시킨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공인 다모가 절름발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하고 무림 최강 고수가 된다는 설정입니다. 대부분 무협을 보면 무림에서 초고수가 되기란 정말 힘듭니다. 타고난 재능이 천재적이어야 한다는 건 기본이고, 어릴 때부터 벌모세수로 신체를 갈아엎어서 무공에 최적화된 신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스승도 잘 만나야 하고요. 그런데 한쪽 발을 못 쓴다면 상승무공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UFC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한쪽 발을 질질 끄는 UFC 선수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챔피언은커녕 시합도 못 나갈 겁니다. 소설이라도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건데, 우각은 이를 보완할 개연성도 없이 가능하다고 우기면서 모든 무협의 설정을 반박했죠. 우각 최악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은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신표월은 다릅니다. 이름을 가리고 보면 우각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독자들은 먼치킨 주인공이 아니라 구걸하러 다니는 14살의 고아소년 표월을 만납니다. 표월은 구걸 중에 납치당해서 지하감옥으로 끌려가는데요.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 300명이 갇힌 채 매일 부족한 식량을 두고 생존 경쟁을 벌입니다. 이들이 벌이는 극한의 서바이벌은 이 작품의 비극적인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표월은 아이들을 자객으로 키워서 특정인을 암살하려는 납치범들의 의도를 알아채고 그들이 준 2권의 신법 중 한 가지만 익히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표월은 비극의 무공과 뱀들의 움직임을 결합해서 새로운 독자적인 무공을 만들죠. 살아남은 10%의 아이들은 암살행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만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무인들의 기습을 받습니다. 아이들을 납치한 혈영단에 암살 의뢰를 냈던 아미파에서 다른 플랜이 성공하자 황급히 암살행을 중지시키고 아이들을 모두 죽여 살인멸구를 하려 했던 거죠. 사천 지역의 전 문파들이 천라지망을 형성한 가운데 혈영단은 몰살당하고 아이들도 대부분 살해당합니다. 표월은 이때 역발상을 하는데요. 쫓기는 가운데 오히려 청성파로 잠입해서 청성파의 최고 고수인 오문상을 암살한 후에 추적자들을 자신이 몇 년 동안 지낸 지하공동으로 유도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무리민들을 죽인 후에 청성파에게 아미파의 암살 청부 사실을 알리는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청성파의 무정지인에게 패해서 뱀소굴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불례 사혼신법을 익히며 백독불침의 신체와 체내의 기를 발출해서 공격하는 수혼사를 익히는 등 전화위복이 되죠. 표월이 지하공동에서 나온 후에 아미파와 청성파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며 두 문파의 싸움을 부채질합니다. 문인들의 죽음 배후에 표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두 문파는 그를 추적해서 단가타로 갔다가 절친들과 뱀들의 공격으로 박살나고 아미파 장문인 구화사태마저 목숨을 잃습니다. 그 결과 두 문파를 비롯한 사천 대부분 문파가 복문하게 되죠. 그리고 표월은 사신으로서 소문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상 일부에 해당하죠. 표월의 새로운 모험은 소래음사가 사천성의 내란을 조장하기 위해 보낸 스파이 흑암을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흑암은 표월을 피해서 소래음사로 돌아간 후 안심하지만 표월은 극상의 자객술로 소래음사의 모든 승려들을 제거한 후에 승려들이 인체개조를 추진하던 아이들 소마, 귀한, 은효를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이들 3명은 표월에게 나중에 큰 힘이 되죠. 표월은 당문의 마지막 생존자인 당소추를 암살하려는 살수 집단 백규련의 최고 자객 중 한 명인 백록을 제거하면서 백규련과의 인연을 시작합니다. 이때 표월에게 금천회의 진거무가 죽었다는 편지가 도착합니다. 표월은 큰 상실감을 느끼는데요. 그가 유일하게 친구로 느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표월은 무당파 장경각에서 무림정세를 연구합니다. 현무림은 2차례 정마대전의 결과였습니다. 구대문파와 오대세가는 혈천대전 후에 붕괴했고 그 후 나타난 십패는 신마련이 일으킨 마천대전으로 무너졌습니다. 무림 최고수인 이곽이 마천대전을 끝낸 후 현재의 2강, 3문, 3패, 3장의 세력이 형성되었던 거죠. 그런데 암중에 새로운 신비 세력인 구룡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거무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던 중에 의문의 암살을 당했던 겁니다. 표월은 팔성좌의 1인인 낭왕 구진왕과 힘겨운 대결을 벌인 후에 무당의 전대기인인 일검진인으로부터 기연을 얻어서 훨씬 강해지게 됩니다. 표월이 도착했을 때 진가장은 장손인 진거무가 죽고 가주인 진월명이 병석에 누워 있어서 진거무의 동생 진시우가 가주 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경쟁 문파인 설도장은 차용증을 내세워서 진시우를 핍박하지만 남궁월이 돈을 갚아줌으로써 위기를 넘깁니다. 표월은 설도장에 잠입했다가 설도장 총관 이율이 고용한 백규련 자객 홍해설과 싸우게 됩니다. 홍해설은 표월에게 첫눈에 반해서 임무를 포기하고 그 후 줄곧 표월의 곁에 머물다가 인생을 함께하게 됩니다. 자객이지만 마음에 든 남자에게 모든 걸 거는 여성이었던 거죠. 설도장 총관 이율은 이후로도 백규련 자객들을 시켜서 표월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는 등 그를 없애려는 작전을 계속 펼치지만 결국 실패한 후 도주하고 합니다. 표월은 설도장 총관으로는 차고 넘치는 이율 뒤에 다른 세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의 뒤를 추적합니다. 실질적인 힘을 잃은 설도장은 멸문하고 장주는 표월에게 살해됩니다. 이율의 의뢰로 표월을 없애려던 용병 집단 흑운병단도 이곳에서 뼈를 묻고 맙니다. 여기서부터 감추고 있던 우각의 먼치킨 발톱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표월은 이제는 잡극단을 이끄는 단주가 된 자객 연수생 시절의 동료 소격산과 만납니다. 소격산은 신분을 감춘 의뢰인으로부터 한 가지 물건을 불회옥으로 옮기라는 의뢰를 받고 움직이다가 배신을 당한 후에 불회옥에 갇히게 됩니다. 표월은 서역 마라법부에서 온 타르아 일행을 돕던 중에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유령선단의 배를 만나고 이 배의 선장이 된 회령단 시절 동료 고신옥을 만나 제거합니다. 육지로 돌아온 후에는 하오문 감찰대주 홍유신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불회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불회옥에는 소격산과 홍유신, 무검년 대제자 유수환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표월은 세 사람과 다른 죄수들도 구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적이 갑자기 불회옥을 화약으로 매장하는 바람에 오랜 시간 동굴을 만들어서 간신히 탈출하게 됩니다. 표월이 불회옥에 갇힌 동안 천무장의 장무극은 금천회 2대 회주로 부임하고 금천회를 이끌던 남궁월은 10회 중 한 곳인 용천곡 소곡주 용화산과 반금천회를 조직합니다. 이제 서서히 무림에 전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홍해설은 청부를 받고 정파의 칠현 선생을 암살한 후에 광무문 소문주 이금환에게 부상당합니다. 살인은 그녀가 했지만 사실 의뢰자는 라이벌 세력인 을련회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금천회 소속 장원영이었습니다.
표월은 홍해설을 구하기 위해 이금환과 맞대결을 벌이지만 이곽의 피를 이은 이금환의 천살도는 강했습니다.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호의를 계약하게 되죠. 표월은 운남성 신마련의 예토로 갔다가 생강시를 연구하는 마의 광노생을 만납니다. 여기서 신마련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정파인 천무문이 사실은 신마련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마련주 고고몰이 광무문주 이곽에게 질 것을 예상하고 장천화에게 세력을 넘기고자 금선 탈각의 계를 사용했던 겁니다. 이곳에 불사지체로 제조된 후에 기억을 잃은 귀왕이 찾아오고 팔성좌의 1인 경무생과 결투를 벌입니다. 두 사람은 양패구상한 끝에 함께 사망하죠. 죽기 전 귀왕은 자신이 신마련 최고수 중 하나였던 일월진마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연산을 살린 후 죽습니다. 중원으로 돌아온 표월은 소여월과 송천우를 만나는데 이들은 이미 구룡살막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여월은 원래 구룡살막 소속이었으나 계모의 미움을 받고 자객단에 좌천되었던 것이었죠. 표월은 소여월 일당을 구룡살막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삼존 중 한 명인 풍존이 표월에게 구룡살막의 기원에 대한 비화를 말해줍니다. 신마련에는 성녀, 고문회가 있었는데 당시 창천맹과 대결 중 이곽을 제거하기 위해 신마련주 몰래 부하들을 시켜 암습을 시도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고고몰은 고문회에게 근신을 명한 후 죽고 맙니다. 고고몰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고문회는 신마련의 잔당을 모은 후 신월장을 세우고 구룡살막을 조직했습니다. 소영월은 표월을 이용해서 구룡살막을 장악하기로 하고 표월은 빈틈을 노려 구룡살막의 주요 인물들 암습에 성공합니다. 예상보다 더 강력했던 적과 싸우느라 힘이 다한 표월은 소영월 이행을 피하기 위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운 좋게도 강에 떨어진 표월을 은효가 발견한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표월이 없어진 사이 소영월은 구룡살막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최종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구문회와 살막주가 너무 허무하게 표월에게 당하는 나머지 결말을 갑자기 서툰다는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표월은 무림의 모든 살수들을 통일하기로 한 후에 홍해설을 시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거만은 을련외주 용화상과 싸워서 새로운 을련외주가 되고 회장이 되어 방출된 용화상은 요령선단주 고일원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금천회에서도 장무국이 말을 듣지 않는 독고황을 꺾고 부하로 격하시킵니다. 낙담한 독고황은 금천회를 떠나 의령선단에 합류합니다. 천무문 문주 장천하는 무림 최강자가 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무당파와 용천국을 이간질시키고 두 단체의 최강 고수들을 죽여서 큰 피해를 입히죠. 의령선단주 고일원은 독고황과 함께 표월을 공격하지만 결국 표월에게 죽고 맙니다. 야심자 독고황은 한때 그가 배신하고 불의옥에 가두었던 사형 유수환과의 대결에서 패해 사망하며 한많은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는 자객 개인으로서의 표월보다는 일파 종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죠. 광무문 문주인 이청이 표월을 찾아옵니다. 그는 장천화와 7번 싸워서 6번을 이기고 1번을 졌는데 8번째 대결을 앞두고 질 것을 대비해서 정식으로 장천화 살해를 의뢰합니다. 그의 예견대로 이청은 장천화와 대결 과정에서 살아납니다. 장천화는 무림 최강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 당대 최강 고수들을 사냥하고 그의 아들인 장무국은 소여월이 이끄는 구룡살막과 제위해서 표월을 제거한 후 자신만의 무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표월은 금천회와 구룡살막의 추적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무림 최강 장천화를 제거해달라는 이청의 의뢰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의외인 게 표월이 아무리 난다긴다는 자객이라도 장천화의 무공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에 이길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독자들 관점에 따라서는 결말이 생각보다 싱겁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살행을 마친 후 표월은 과연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할까요? 아직 이 작품을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결말은 블랭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각 유니버스를 경험한 독자들은 알겠지만 우각의 주인공들은 쓸데없이 상대방을 도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봐라. 다 죽인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웃긴 게 주인공의 명성을 알면서도 무리민들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주인공의 악명을 알면 알아서 설설 기어하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작가가 판을 깔아주는 느낌이었죠. 사신 표월 역시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장면이 등장하긴 하지만 초중반에는 오직 생존과 효율을 위해서 살인을 합니다. 특히 수백 명의 아이들과 지하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장면은 표월의 성장 기반이 되죠. 뱀으로부터 무공을 배우고 지형지물과 상대 심리를 이용하는 자객 표월은 우각이 그동안 보여준 무협 세계관 스펙트럼을 한 단계 확장시킨 게 사실입니다. 특히 표월이 완성한 유령비와 수온산을 비롯한 그의 시그니처 무공은 다른 무협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무공으로 재미를 유발합니다. 위선적인 구대 문파들의 민낯, 특히 청성파와 아미파의 추악한 모습을 부각시키며 무림의 비정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표월의 복수행위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한 점도 좋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뻔하디 뻔한 우각 유니버스에 질린 독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우각 유니버스를 좋아하는 독자들을 위해서는 중후반부터 기존 작품들의 특징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사이다 대리만족을 잊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래 작품의 결대로 돌아가는 점이 좀 실망스러웠는데 이나마도 많이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매력들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곽이 신마련주의 속셈을 알고도 장천화를 그대로 두었다는 설정은 공감하기 좀 어렵네요. 개인이면 몰라도 정파 최강고수의 입장에서 장차 무림의 화근이 될 게 뻔한 인물과 집단을 그대로 놔둔다니요. 몰랐다면 이해가 가지만 알면서도 놔둔다는 건 책임을 도외시한 거죠. 표월이 독학으로 무림 최강이 된다는 설정도 개연성이 부족합니다. 그가 타고난 무공 천재인데다가 수백 년 전 실전된 무림 최강 고수의 비급을 얻어서 독학했다는 설정이라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데 정작 본문에서는 회령단이 준 기초무공서 하나와 뱀의 동작이 다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어를 절정고수들이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싶더군요. 여자보다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얼굴 때문에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어디서든 시선을 끌고 시비를 만드는데도 그대로 다니던 점도 이상했습니다. 어지간하면 귀찮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변장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변장도 아주 능한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26권이나 되는 분량은 독서 경험이 많은 독자라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토지나 태백산맥도 아닌데 무협지가 20권이 넘어가는 건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10권 내외로 구성을 쫀쫀하게 압축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사진표를 읽으면서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브랜드 제품을 다시 찾는 이유를 새삼 깨닫습니다. 브랜드는 최소한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품질을 제공한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90년대 신무협 시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용대훈, 좌백, 풍종호, 이재일 등의 작가들이 거의 절필하다시피 하면서 읽고 싶은 무협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그나마 판무 작가들 중에서 우각은 먼치킨 고집만 버리면 흥미로운 작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혹시 최근 무협 중 읽을 작품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사신표를 추천합니다. 이 작품 오래전에 읽었는데 리뷰를 위해서 다시 읽느라고 업로드 시간이 길어지고 진도 빠져버렸습니다. 내용에 공감한다면 구독과 추천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마준이었습니다.